오늘 역시 충격과 공포, 반전의 연속이었네요. 월요일만 기다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펜트하우스 10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천서진이 민설아를 50층 난간에서 밀고 뒤에서 주단태가 지켜보는 모습이 심수련의 꿈속에서 나왔었죠. 민설아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수련은 이 살인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왜곡된 기억의 꿈일 확률이 높습니다. 꿈에서는 빨간 민소매 드레스를 입은 천서진이 민설아를 난간에서 밀어던졌죠. 하지만 민설아가 죽을 당시엔 분명히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단순히 천서진과 주단태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 꾸게 된 꿈일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심수련의 꿈에서 천서진의 빨간 반지가 명확히 나왔다는 것은 민설아의 살해 현장에 천서진은 분명히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다시 보니 주단태의 검은 정장 소매가 생각보다 긴데요. 그러면 민설아를 밀 때 속에 입은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내피셜이지만 심수련의 기억이 일부만 왜곡되었다면 이 두 사람은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들은 위치만 바뀐 채, 즉 주단태가 민설아를 밀어던지고 심수련은 그 옆에서 지켜보며 동조한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주단태도 용의자 후보로는 올려놨었지만 언제나 나쁜 놈이었기에 민설아까지 죽이면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 살짝 주단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호동은 심수련의 집을 찾아와 매우 강한 어조로 쌍둥이들을 질책합니다. 구호동이 민설아의 친오빠인 로건리라는 것은 저번 리뷰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구호동은 쌍둥이들이 청하예고 입학 전부터 민설아를 괴롭힌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주단태와 심수련까지 건드리는데요. 11회 예고편에서도 구호동이 심수련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면 곤란하죠 라는 말을 하죠. 즉 구호동의 분노가 민설아를 괴롭혔던 쌍둥이뿐만 아니라 심수련에게도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호동은 민설아의 친엄마인 심수련이 친딸을 버렸기 때문에 민설아가 이런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건 구호동의 큰 오해죠. 심수련은 자신의 아이가 주단태에 의해 바꿔치기 당한지도 모른 채 16년을 살아왔고 민설아가 친딸임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중이었죠. 일단은 심수련과 구호동, 즉 로건리가 적대 관계로 시작하겠지만 나중엔 구호동이 오해임을 깨닫고 결국은 이들이 원팀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어서 구호동은 주단태와 면담을 가졌고 주단태는 구호동에게 금두꺼비를 2마리나 건넵니다. 예상을 깨고 구호동은 따봉을 외치며 이 뇌물을 받아들이는데요. 아마도 이 두꺼비들은 향후 주단태의 발목을 잡을 때 쓰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니면 나중에 로건리가 주단태에게 금두꺼비를 돌려주며 로건리가 구호동임이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 로건리의 실체가 제대로 공개되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의 뒷모습과 옆모습만 나왔네요. 일단 로건리는 주단태가 소유한 명동 부지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을 흘린 듯합니다. 로건리와 주단태의 전화통화만 들어도 로건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단태가 오윤희한테 굴욕을 당해가며 매입한 땅을 로건리 같은 큰 손이 사가지 않는다면 주단태에겐 엄청난 손해가 되죠. 로건리는 이 점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동 땅의 메인 소유주인 이 세 얼간이들은 민설아의 사체를 유기한 범죄자들이죠. 결국 로건리가 막판까지 계약을 끌다 캔슬하며 이 얼간이들에게 금전적인 복수를 자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상한 대로 오윤희는 명동 경매 물건의 대가로 헤라팰리스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네요. 입주민의 추천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헤라팰리스에서 오윤희는 당당히 주단태의 추천을 받아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윤희의 입주로 시끌벅적한 현장에서 뒤에 서 있던 구호동도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네요. 구호동은 아마 이 헤라클럽 사람들이 민설아를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며 나중엔 이들이 민설아의 사체를 유기한 정황까지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복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림 같네요. 헤라팰리스에 입성한 오윤희는 정말 도끼를 품은 듯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정기의자에 묶어두고 통구이를 만들려던 이규진에게
오빵 하면서 다가갑니다. 저의 학창시절 요정이었던 그녀답게 이규진 역시 쉽게 넘어가는 그림이네요. 그리고 우윤희의 시어머니를 대동해 그녀를 헤라 팰리스에서 쫓아내려던 천서진의 계략으로 인해 오히려 우윤희의 편이 늘어나게 됩니다. 천서진은 우윤희의 시어머니를 포섭해서 우윤희를 죽은 남편의 돈다발을 싸들고 도망친 폐륜 며느리로 만들었지만 되려 우윤희의 반격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규준의 부인 고상아는 눈물까지 보이는데요. 고상아는 현재까지 시어머니의 기에 눌려 힘든 시집살이를 하고 있죠. 힘들어하는 우윤희에게 감정이입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강마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천서진의 편이었던 이들이 조금씩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윤희의 입지는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편 강마리의 의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강마리는 과거부터 부잣집 사모님들의 세신사로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모님을 직접 병원까지 업고 가서 살렸던 과거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착한 모습을 보여주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모습이 나중엔 우윤희와 심수련을 돕게 되는 복선인 걸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도 민설아의 사체 유기에 가담했기에 이런 과거의 모습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우윤희와 하윤철의 과거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이 둘은 연인 사이였지만 우윤희를 증오하는 천서진이 막강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결국 하윤철을 뺏었고 우윤희는 이 둘의 키스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윤희는 이 모습을 비슷하게 재현하며 천서진에게 복수를 가했죠.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윤희와 심수련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주단태가 별장에서 천서진과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일부러 하윤철과 천서진을 동시에 술집으로 부르며 우윤희가 하윤철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게 했으며 또 하윤철이 천서진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단태와 천서진의 불륜 현장을 제대로 본 하윤철은 장총을 꺼내들었고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우윤희를 찾아오며 10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1회 예고편에선 하윤철이 주단태를 겨누고 주단태는 싸봐 하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라마 절반 지났는데 벌써 주인공을 죽이진 않겠죠? 아마 하윤철의 총은 허공을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윤철 손에 묻어있는 피는 분노에 찬 그가 거울이나 유리 등을 깬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하윤철은 밤에 우윤희를 찾아와서 둘이 같이 밤을 보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서진이 우유진에게 분노의 풀 스매싱을 날려주네요. 그리고 심수련은 주단태의 별장에 몰래 찾아가 천서진과의 불륜 증거를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그냥 밤에 별장 찾아가서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어 놓으면 될 텐데 왜 그녀는 힘들게 다음날 잠입까지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까요? 조금은 답답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며 차근차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심수련이네요. 이번 10회는 어느 다른 회차보다 쉴 틈 없이 더욱 몰입해서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예고편만 봐도 11회는 10회보다 더한 몰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저는 11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